다음 클래스의 그 계산기를 좀 생각해서 그냥 캘큘레이터에 캘을 써봤어요. 이 계산기 안에 합 계산기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뭐죠? 일단 보이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보이드 합이니까 영어로 했을 때 플러스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합은요 이렇게 써볼까요? A가 10이고 B가 20이에요. 그러면 얘는 A 플러스 B 이렇게 넣어봅시다. 자, 요거 코드 읽어지시죠? A에다가 10 넣고 B에다 20 넣은 다음에 프린트로 A랑 B 넣었어요. 요 프린트 실행하면 뭐 나옵니까? 실행하면 뭐 나와요? 30 나오죠? 네네. 얘 실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재 여기서 실행 한번 해보세요. 캘큘레이터에 플러스를 실행해보자고요.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쓸 수 있어요? 없죠. 그러면 뭐 해야 되는 거죠? 그쵸. 변수. 그 객체화? 인스턴스화이라고 이제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캘큘레이터라고 하는 그 타입에 C라고 하나 줍시다. 그 다음에 new 해야죠. 객체를 만들어야 되고 이게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 C를 통해서 플러스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실행하는 거죠. 좋아요. 이러면 30이 잘 나왔는데 이거 하나 실행하려고 아니다. 일단은 함수의 매개 변수부터 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대로 둘게요. 이 플러스라고 하는 함수를 이렇게 3번 했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제 결과는 30을 3번 내겠죠. 근데 이 계산기란 말이에요. 두 개의 숫자를 지금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보죠. 여기서 int a는 10이고 int b는 20이에요. 아니면 30으로 갑시다. 이 플러스 함수가 다른 숫자를 더하고 싶으면은 어떻게 하죠? 이거 잠깐 다시. 자, 플러스라고 하는 함수가 다른 수를 더하고 싶어요. 그 어디를 바꿔주시면 돼요? 현재? 이 코드가 하고 있는 역할은 오직 플러스 함수 실행이죠. 네, 요것만 하고 있어요. 나는 이 설계도대로 만들어진 함수를 실행만 하고 있는데 이걸 바꿔야 되면 그럼 뭐 해야 돼? 여기에 있는 변수들을 바꿔줘야겠죠? 이 변수의 것들을 이제 뭐 50으로 바꿔 A를 그러면은 이제 결과는 70이죠. 그쵸? 여기에 있는 A랑 제가 저거 A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초기화가 됐죠. 처음 선언이 됐죠. 그래서 이 함수는 지금 70을 얘기하고 있는데 A를 30으로 바꿔 B를 50으로 바꾸자고요. 그래서 더하면 80이 나오도록. 이 친구가 70이 나왔는데 이렇게 바꾸면은 얘가 80이 나올까? 이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이 플러스가 실행이 됐으니 이 친구들이 생겼죠? 여기서 만들어진 거예요. 초기화가 됐어요. 그러면은 int a가 10이고
A를 20으로 바꾸는 이런 거 가능했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이게 됩니까? 이랬다가, 그죠? 이렇게 써요. 그러면은 위에 거 C는 몇이 나와요? 아래 거 C는 몇이 나와요? 네, 되죠. 요런 개념으로다가 요런 거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기서 C 플러스를 한 다음에 A가 수정을 하고 나오면 80이 될까 하는데 이제 에러 나고 있잖아요. 왜 에러가 나죠? 설명이 가능해 보시겠어요? 오늘은 추측 많이 해야 돼요. 객체화된 거 여기요? 여기서 여기 그렇죠. 그러니까 칼이 만들어졌을 때 플러스 실행하면 이 친구만 실행된다. 아, 그래서 70이 잘 나왔죠. 바뀐 거는요? 이거는 왜 안 될까요? 에러가 여기서 나가긴 했어요. 에러가. 이게 왜 에러가 날까요? 위에 건 잘 됐는데. 이 int c는 10이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쓴 거랑 똑같다고 친다면 얘는 여기서 실행이 됐기 때문에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a를 30으로 바꿨으니까 다시 실행하면 80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은 그게 다 안 된대요. 에러가 떠요. 그거 기억나세요? 지역 변수의 생명 주기? 네네. 요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역 변수는 언제 끝난다고 했죠? 지역 변수 언제 끝나고 객체는 언제 끝나죠? 지역 변수는 함수가 끝나면 끝나요. 객체는 홀로 남았을 때 끝나요. 이때 이제 소멸이 된다 이거죠. 자, 함수가 끝날 때가 언젠지 A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A가 끝나는 시점이 어딜까요? A가 만들어지는 시점과 끝나는 시점을 생각해 보시면 플러스라고 하는 게 실행이 됐을 때 얘가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A가 만들어지고 A에 대한 공간을 활용까지 잘 했어요. 프린트. 중괄호가 끝났죠. 그러면 플러스라고 하는 함수가 실행이 되고 이 함수가 종료가 됐어요. 종료가 됐다. 함수가 종료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그 안에 있던 변수 초기화 된 건 다 소멸이 돼요. 그래서 12번째 행해지는 이 시점에서 A랑 B는 자기 역할들을 다 하고 날아가요. 없어져요. 이런 수정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거가 불가능하니까 주석 처리로 잠깐 놓고 여기 주석 처리가 안 되네. 다시 이제 C가 already define이라고? 이거 C 아니고 뭐 그냥 calculator라고 할게요. 오케이. 그럼 현재 이제 C에 대해서 C 첫 번째 건 10이고 여기는 잘 실행됐으니까 이런 건데 이런 거는 이제 함수 내에서만 가능한 거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었고 다시 와보세요. 자, 그럼 처음에 이게 70이 잘 실행이 되고 나는 이걸 80으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안 되죠. 안 되죠. 80으로 하려고 해서 내가 B를 여기 설계되어 있는 B를 30으로 바꿔요. 그런 다음에 넣으면 80이 되겠죠. 되는데 앞에 게 또 80으로 바뀌는 셈이죠. 지금 이 상황이에요.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이제 방법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개념부터 잡고 가면 돼요. 여기에 있는 그 함수는 함수하고 이 메인의 함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이 두 함수는 다른 함수죠. 별개의 함수죠. 이 메인 함수의 시작은 어디서 요 중괄호부터 끝나는 중괄호까지니까 여기서 끝나요. 이게 메인의 끝이에요. 시작과 끝. 플러스라고 하는 함수의 끝은 자기의 중괄호, 이 중괄호와 요 중괄호.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끝나요. 얘네들은 겹치는 놈들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놈들이에요. 그래서 그 플러스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셨을 때 플러스 내부에 변수가 있는 거죠. A랑 B. A랑 B는 플러스 함수의 내부에 있는 거고 메인 함수는 외부죠. 기준을 요 변수가 있는 플러스로 삼아 봅시다. 그러면 얘는 내부고 쟤는 외부에 있어요. 얘네들은 함수가 별개이기 때문에 이제 변수가 소멸이 되는 문제 때문에 이게 연동이 안 되죠.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자바의 시작점은 메인이고 메인이 끝나면 웬만한 자바 프로그램은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바가 끝나버려서 그 플러스가 새로이 뭐 시작이 되든가 그런 건 없어요. 우리는 메인이 뭔가 자바 프로그램 전체의 기준인데 이 변수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렇게 좀 바꿔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만 줄 거예요. A랑 B 그 어떤 값을 안 줬어요. 값은 어디서 주고 싶은 거냐면 여기서 주고 싶어요. 자바가 실행이 되고 그 실행되는 중에 내가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나는 A한테 예를 들어 20을 주고 B한테는 50을 줘서 70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일 때는 A한테 30, B는 40으로 합시다. 40, B도 40으로 줘가지고 얘는 80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플러스에 바로 이렇게 직접 값을 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플러스 함수에서 이 A랑 B는 그냥 공간만 만들어 놓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얘들은 공간만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A랑 B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는 이 A한테 20을 딱 주고 B한테 50을 줘가지고 70이 나오도록 만들고 두 번째 실행할 때는 A한테 40을 주고 B한테도 40을 줘서 80이 나오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일단 과정으로 보시면 이러한 과정이라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 맞게 문법을 이제 맞춰 볼게요. 이 플러스에서 있죠. 변수로 받겠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이렇게 쓰지 않고요. 어디다 쓰냐면은 괄호에다가 씁니다. 이거 그대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올라가요. 여러 개를 받을 수 있어서 콤마로 찍고요. 이 온점은 날라가요. 이 반점, 온점의 그 개념을 썼던 날라갑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시점에 A랑 B를 줄 수가 있는데요. 순서에 맞게 주면 돼요. 20 하면은 A한테 들어가는 거고 50 하면은 이제 B한테 들어가요. 요거는 알아서 들어가는 건데 순서에 따른다. 네, 순서. 두 번째 플러스 할 때는 저는 A한테 40을 줄 거고
B한테도 40을 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그 시점에 따라서 똑같은 함수가 변수의 값을 달리해서 다른 결과값을 내는 것을 구현해낸 이게 문법적으로 맞는 함수 코드예요. 키워드로는 매개 변수 일단 한번 찾아보세요. 매개 변수 파라미터라고 하고요. 매개 변수 한번 찾아보셨을 텐데 같이 나오는 거 있지 않았어요? 자바 매개 변수 치면은 분명히 바로 나오네요. 이런 놈 나올 텐데 찾아보셨어요? 인자라고 하고요. 이거는 아규멘트라고 하는 놈입니다. 자, 둘이 뭐 크게 다른 놈이 아니에요. 같은 데이터를 다뤄요, 얘네들이. 같은 데이터를 다루지만 이름만 좀 다르게 붙인 건데 여기서 있죠? 플러스가 받고 있는 이 변수 있죠? 얘를 매개 변수라고 해요. 매개 변수의 의미를 간단히 보시면은 왜 이렇게 이름 붙여졌는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만큼을 이 A랑 B의 그 변수를 기준 삼아서는 내부죠. 그리고 메인 메소드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은 외부의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바꿔줘야 될 것들은 사실 이 프린트문에 A, B가 잘 바뀌었어야 되는 거였기 때문에 내부가 기준이 되고 그런데 지금 이 코드를 보아하니 외부에 있는 데이터죠. 20이라고 하는 데이터랑 50이라고 하는 이런 데이터는 외부에 있어요. 외부에 있는 데이터가 지금 내부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함수 밖에 있는 데이터가 함수 내로 들어온다. 매개하고 있죠. 데이터를 매개해주고 있는 그런 변수예요. 그리고 이 매개해주는 변수도 지역 변수예요. 그러니까 매개 변수 지역 변수의 일종이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얘는요, 이 플러스 함수가 끝나면은 어떻게 된다고 하는 소리예요? 소멸된다라고 하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매개 변수가 중요하죠. 자, 그러면은 인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 외부에서 20이랑 50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주고 있는데 이거를 데이터라고 그냥 명하기에는 너무나 특성이 강하죠. 얘는 정확하게 저 함수한테 주는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인자라고. 얘 데이터예요. 함수에 넘겨주는 인자. 함수에 넘겨주는 데이터를 인자라고 하자라고 이제 붙여놓은 거죠. 같은 놈인 거죠. 그러니까 뭐 같은 데이터 다루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A가 20이다라고 하는 요거 쓰는 건데 얘 명칭이 매개 변수로 바뀐 거고 이거의 명칭이 인자라고 해서 이제 좀 더 준 거예요. 플러스라고 하는 함수도 있는데 마이너스 함수 하나 만들어 볼게요. int a, int b를 만들고 sysout a 마이너스 b 이렇게 써봤습니다. 자, 그리고 캘큘레이터에 마이너스 함수를 쓰는데 50에서 20을 빼볼게요. 그러면 30이 잘 나와요. 50에서 20 뺐는데 이제 이 함수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보자고요. 같은 클래스 내에 있는 함수 두 개인데요. int a와 int a 이거는 올린 거랑 똑같다고 했잖아요. 이거 올린 거랑 이걸 올렸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쓰여져 있고 그 다음 또 이렇게 쓰여져 있으면은 선언을 두 번을 한 게 아니냐라고 하면 이제 그건 아니죠.
여기서 쓰인 a가 여기도 int a고 여기 int a, int b 있는데 우리 int a라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한 번만 써야 됐었잖아요. 그 밑으로는 다 a는 뭐 a는 이러고 써야 됐죠. 이제 안 되는 이유, 되는 이유는 매개 변수도 지역 변수의 일종, 얘도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 소멸되니 이 친구는 써도 되죠. 새로 생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들의 목록들이 나열된 것들을 보실 때 매개 변수의 그 변수명이 이제 같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이제 독립된 놈이라고 보실 수 있어야 되고요. 여기 A 땡땡 이런 거 뜨죠? 이런 거. 이거는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인텔리제이 그 프로그램이거든요. 이런 자바 프로그래밍, 자바 코드를 실행한 거를 예쁘게 보여주는 것을 예쁘게 보여주는 것 뿐만 아니고 또 다른 나머지 여러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거, 디버깅 같은 거, 오류도 지금 잡아주고 있잖아요. 오류 낸다고 막 에러도 내주고 좀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하면서 막 밑줄 그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해주는 기능이 있는 것을 IDE라고 합니다. IDE가 해주는 역할이에요. 이거는 자바 코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20하고 50만 적혀 있는 게 더 많아요. 이건 인텔리제이가 해준 거고요. 이 IDE에는 뭐 이클립스 같은 것도 있어요. 이클립스. 그리고 얘를 풀어 쓰게 되면 이제 그렇게 돼요. integrated 통합, 그 다음에 development 개발, environment 환경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프로그램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죠. 통합 개발 환경. 통합 개발 환경을 처음에 뭘 만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마치 우리 새끼가 부화하고 첫 보는 사람 부모를 인식하는 그런 느낌 같아요. 저는 처음에 이클립스로 자바를 배웠어요. 이클립스가 너무 편해요. 그래서 그런데 인텔리제이는 그 뒤에 배운 거거든요. 어색한 거예요. 그 어색함이 참 오래 가더라고요. 지금은 다 익숙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인텔리제이가 엄청 익숙할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래서 이클립스 같은 거 보시면은 빨리빨리 이게 같은 거야. 어차피 똑같은 걸 하는 거야 라고 자꾸 그 어색함을 빠르게 지워주실 그런 때가 오실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러고 쓰고 이게 왜 A 안 나와 B 안 나와 이제 이럴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아이디가 다르다. 그거였고요. 자, 이 매개 변수 이렇게 쓰니까 좋죠.